눈이 조용히 내리던 조선 후기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양 성박, 사람들 발길이 끊긴 버려진 민가 앞에서 한 사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저 장작을 구하러 나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소리는 분명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헝겊에 감싸진 갓난아이 하나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는 순간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방수였습니다. 한양 성저 심리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던 평범한 백성이었죠.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날부터 그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이방수의 아내는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 아이 눈빛이 범상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저 갓난아이일 뿐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보통 갓난아이와 달랐습니다. 초점이 또렷했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이방수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기야. 낮고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방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만이 고요히 쌓여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목소리는 분명 담장 바로 앞에서 들렸는데 눈 위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갓난아이가 그럴 리 없었습니다. 시력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나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아이는 분명 이방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을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아이를 보더니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저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얼굴이 익숙하오. 분명 어디선가. 그들은 모두 확신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강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그들이 기억하는 그 아이가 각자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10년 전 죽은 친척의 아이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옛날 궁궐에서 본 어린 상궁의 모습 같다고 했습니다. 이방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방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얻었소? 이방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민가 앞에서 주웠노라고.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민가가 어디였소? 성박 동쪽 폐가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장, 아직 늦지 않았소. 그 아이를 다시 그곳에 두고 오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묻지 마시오. 그저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요. 이방수는 분노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 갓난아기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오. 그 아이는 이미 한 번 죽었던 아이요.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이방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죽었던 아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더욱 기묘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는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기억이 뒤섞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본 뒤 자신이 잊고 있던 어떤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기억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억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었죠. 이방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보름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주막 앞에 말을 탄 관리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느 관청 소속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흉배에 새겨진 문양이 이방수가 본 적 없는 것이었거든요. 이방수라는 사람이 이곳 주인이요? 그렇습니다. 최근 아이를 하나 거두었다고 들었소. 이방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찌 그걸? 그 아이를 보여주시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방수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관리들은 아이를 보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하오? 눈썹 사이의 점, 왼손 손가락의 형태, 모두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방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이 어떻게 이미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관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얻었소? 이방수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성박 폐가 앞에서 주었다고. 그 폐가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다시 눈빛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좋소. 그 아이를 계속 키우시오. 네. 단, 누구에게도 이 아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돼요. 어디서 얻었는지, 언제 주었는지, 일체 말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달 은자 10량을 드리겠소.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관아로 알리시오. 관리 중 하나가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성금이요. 다음 달부터는 정해진 날에 사람이 올 것이요. 그들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방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이방수는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관아에 넘겨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들은 우리더러 계속 키우라고 했소. 그게 더 이상하지 않소? 왜 관아에서 직접 데려가지 않는 거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관아에서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날 밤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달 약속한 날이 되면 얼굴을 가린 사람이 은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자를 놓고 아이를 한참 바라본 뒤 떠났을 뿐이죠. 그리고 아이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매우 천천히 자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보였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시간이 그 아이에게만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방수는 어느덧 그 이상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라지 않았고 매달 은자는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늙은 선비였는데 손에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이 집에 아이가 하나 있다고 들었소.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묻지 말고 답만 하시오. 그 아이를 볼 수 있겠소? 이방수는 망설였습니다. 관아에서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선비의 눈빛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방수는 아이를 보여줬습니다. 노선비는 아이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은 족보였습니다. 역시 그렇군. 노선비는 한참을 책장을 넘기더니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여기. 이방수가 보니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먹으로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이 족보에 기록되어야 했던 아이요. 하지만 누군가 이 이름을 지웠소. 왜 이름을 지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오.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였기 때문이요. 노선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왕실의 후궁이었소. 하지만 그 후궁은 영모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았소. 당시 그 후궁은 임신 중이었소. 이방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소.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했소. 어머니와 함께 말이오. 하지만 이 아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노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살려냈소. 어떻게든 어머니의 배에서 꺼내어 밖으로 빼돌렸소. 하지만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는 죽은 아이요. 기록에도 없는 아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그것이 바로 문제요.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요. 하지만 동시에 왕실의 피를 이은 아이이기도 하오. 노선비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둘러싸고 지금 조정이 둘로 갈라져 있어. 한쪽은 이 아이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이 아이를 완전히 지우려 하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소. 주인장은 지금 그 한가운데에 서 있어. 이방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선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소. 어쩌면 주인장이 이 아이를 주운 것 자체가 누군가의 계획일 수도 있어. 계획이라니요? 이 아이를 왕실이나 권력자가 직접 기르면 눈에 띄오. 하지만 평범한 백성이 기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소. 적어도 한동안은 말이오. 그 말은 이방수에게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모르는 사이의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소. 이 아이 잘하고 있소? 아니, 거의 잘하지 않습니다. 노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주술일 것이오. 이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멈춰둔 것이오. 무슨 소리입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조선에는 아직도 옛 술법이 남아있어. 특히 왕실을 지키는 비밀스러운 집단이 있어. 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노선비는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주인장. 이 아이를 지키려는 자들도 없애려는 자들도 모두 위험하오. 주인장과 주인장의 가족에게도 위험이 미칠 것이오. 노선비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방수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론가 보내야 하오. 하지만 어디로 보냅니까? 관아에서는 우리더러 키우라고 했소. 그렇다면 우리가 도망가는 수밖에.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막 단골이던 김참봉이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는요.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양반가의 서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주막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약초 장수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방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 아이를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우연이 아니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을 없애고 있어. 이방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왜 자신들은 아직 살아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매달 은자가 도착했고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필요한가 보오. 이방수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계획이 끝나는 순간 자신들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이방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주었던 그 폐가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 눈이 내리는 어둠 속에서 그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새로운 발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이방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방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으로 쓰인 글씨는 정갈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라. 10년 뒤 이 아이가 조선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수많은 자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대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선택받은 자다. 두려워 말라. 그대의 희생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편지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는 이상한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짜 이름은 세 번째 달이 차오를 때 알게 될 것이다. 이방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차오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상자를 덮으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상자를 내려놓으시오. 당신은 누구요?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묻는군요. 검은 옷의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방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소. 그럼 왜? 그 편지는 당신이 읽어야 할 것이 맞소. 하지만 그 상자는 두고 가야 하오. 왜 그래야 합니까? 상자 안에는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아직 알아서는 안 될 것이 더 들어있어. 이방수는 상자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뭔가 더 있는 걸까요? 누가 당신을 보냈소? 그것도 아직 알아서는 안 돼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아이를 지키는 자는 여러 명이요. 하지만 아이를 해치려는 자는 더 많소. 검은 옷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이방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다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조금 흔들어 보니 뭔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 외에 분명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더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상자를 그대로 두고 폐가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에서 말한 세 번째 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방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던 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울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목청껏 울었습니다. 이방수 부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희미한 글자가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먹으로 쓴 것처럼 서서히 나타나는 글자였습니다. 그것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연이 아이의 이름이 이연이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이방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 그것은 30년 전 영모로 처형된 대군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조 때 왕위 계승을 둘러싼 피바람 속에서 사라진 왕자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대군은 자식이 없었다고. 공식 기록에는 그렇소. 하지만 만약 비밀리에 자손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라진 혈통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혈통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방수가 밖을 내다보니 무장한 군사들이 주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자 나오시오.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이방수는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모의 혈통을 숨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소. 집을 수색하겠소. 영모라니 저희는. 말대꾸 말고 비키시오. 군사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지붕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군사들이 쫓아갔지만 그림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방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체포하겠소. 군사들이 이방수를 결박하려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말을 탄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의 관리로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놔주시오. 하지만 대감, 내 말이 들리지 않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요. 군사들은 마지못해 이방수를 풀어줬습니다. 관리가 말에서 내려와 이방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인장, 이제 끝났소. 아무 걱정 말고 평범하게 사시오. 제 아내는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게 나을 것이오.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하겠소. 당신의 아내는 안전하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그것이 살 길이오. 관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방수는 텅 빈 주막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 조정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대군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그 소문은 조정을 둘로 갈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이를 찾아 옹립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도 없던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방수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그 아이를 지키는 비밀 조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그녀는 평생 아이 곁에서 그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방수는 여전히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주막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느 봄날 한양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모 혐의로 여러 대신들이 숙청되었고 왕위 계승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당파 싸움의 결과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방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10년 전 사라진 그 아이 말입니다. 그날 밤 주막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옷차림에 품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술 한 잔 주시겠소? 이방수는 술을 따라주며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했소, 주인장. 당신이 저를 거두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밤 죽었을 것이오. 당신은 지금 많은 것이 바뀌었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소. 제 어머니 아니, 저를 키워주신 그분은 여전히 숨어 지내고 계시오. 이방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내는 무사합니까? 무사하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이오. 젊은이는 술을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온 것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요. 내일부터 저는 멀리 떠날 것이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오. 그때는 당당하게 말이오. 어디로 가십니까? 묻지 마시오. 다만 저는 제가 태어난 이유를 이루기 위해 갑니다. 조선을 바꾸기 위해서요. 젊은이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인장, 당신이 그날 밤 저를 거둔 선택은 틀리지 않았소.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꿨소.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방수는 그 소문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겨울밤처럼.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조선의 겨울밤, 한 아이가 주어졌고 역사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는 이야기. 오늘도 어딘가에서 작은 선택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도 누군가의 인생을 혹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